항상 우리 이 내신 대비로 작품 정리를 할 때 이제 좀 세팅을 외우시다. 외워질 수밖에 없게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 첫 번째는 당연히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주제를 담고 있는 틀, 구조.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 네 번째는 문학사적 가치. 다섯 번째는 기타 출제 포인트들인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얘는 서정 장르면 정서. 정서라는 거는 감정, 느낌, 생각, 태도,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개념들이고, 이게 직접 감정어휘로 드러날 수도 있겠으나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건 어떻게 파악하는 거다? 상황 파악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거다. 예를 들면, 자, 여자가 이렇게 한 명 서 있고 남자가 이렇게 꽃을 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뭔진 몰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휙 하고 가버리면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남자가 어떤 감정이겠구나, 이 여자도 어떤 감정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상황을 보면 누구나 이 상황을 보고 알죠. 이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감정이 어떤 느낌을 느낄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주관적 감정을 물어봐 버리면 당연히 시험에 출제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서 이 반응은 객관적인 성격을 갖는 이유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일반적인 이런 관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문학적 관습이라고 하는 거고, 그 문학적 관습에 따라서 상황에 따른 반응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겪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잡히는 거고, 손텍스, 아버지 등을 밀면은 우리가 작품 정리한 다음에 주제 한번 써보는 연습, 서술형 대비도 한번 해볼게요. 왜 서술형 나오니? 계속 갑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구조인데 얘기했었지. 자, 일단은 시간 구분을 하자고요. 그래서 현대시 또는 고전시가일 텐데, 기본적으로 현대시랑 도익리어는 뭐니? 자유시고, 자유시에 반대되는 개념은 정형시였고, 자, 반대되는 개념도 한번 써보면 복습해 봅시다. 현대시랑 반대되는 개념은 뭐였어? 고전시가. 자유시와 반대되는 것은 정형시. 자, 자유시니까 당연히 운율이 직접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 내재율. 반면에 정형시는 외형률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야. 내재율 다음에 얘가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개인의 순수한 감정을 얘기했다 그러면 개인 순수시 또는 서정시라고 할 것이고, 어떤 집단의 목적이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 목적시라고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현대시에서 목적식은 대부분 옛날에 한 100년 전쯤에 공산혁명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 그 당시에 그런 뭐랄까 노동운동 또는 뭐 프롤레타리아 문학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던 시를 일반적으로 목적시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저항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목적시라고 그럼 분류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가면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건 또 목적시라고 하진 않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적시라고 하면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들 의미하거든요. 사상적 목적도 포함하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그 시기에 좀 출제됐던 것들이고 그 시기에 나왔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걸 여러분이 자주 보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개인 순수 서정시다 또는 나중에 이제 구분을 하겠지. 뭐 저항시 기타 등등을. 일단 이 정도 정리해 보시면 거의 다 끝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이제 산문시라고 해서 서사적인 특징이 있으면 서사시 또는 산문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그런 건지는 좀 이따 보시면 되겠고, 자, 표현법 3가지,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해가지고 분석하는 건 우리가 계속 했었잖아. 자, 그래서 그 분석하는 거를 해볼 텐데, 자,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질 않았대요. 자, 그럼 봐봐. 아시라는 걸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하니? 우리는 과거 시제 선어머니잖아. 자, 그럼 봐봐. 과거 시제 선어머니 어미가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회상적 어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회상적이다라는 것과 동의어는 뭐니? 회고적이야. 자, 8살 무렵까지는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됐다. 잠깐 여기다가 잡아볼게. 그럼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 또 같이 이렇게 목욕탕을 가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고, 저게 굉장히 창피하지. 남자애가 여탕에 가는 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야. 물론 이제 좋아하는 되게 어린 시절부터 되게 약간 성숙한 애들, 여탕에다 대박 이러면서 좋다고 갈 수도 있겠으나, 그거 이제 반란까지, 8살이 그렇게 반란까지 힘들어요. 보통 8살들은 울어. 엄마랑 같이 가기 싫다고, 왜 내가 여탕을 가다가 나 남자라고 하면서 막 우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나는 그 어린 시절을 되게 좀 싫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봐봐. 일단 나가 나와 있으니까 표면에 드러나 하자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얘기한 아들이 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희들과 함께 어머니 손을 잡고 여탕에 들어가야 됐고,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알려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요즘 애들한테 가르치려니까 이걸 정말 모를 것 같다. 이거 왜 그런지 아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요금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항공권 요금이요. 뭐 24개월, 36개월 미만은 빵원인가 뭐 90% 할인인가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 2개인데 옆에 아이를 뭐 10%만 내고 탄다든지 그런 게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동 요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동요금이 요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잖아. 여러분 나이 때 생각을 해보면 완전 옛날 잼민이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추억이 되는 거죠. 여기는 어린 시절의 회상이 되는 거죠. 계속 볼게. 언젠가 한번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시 7살이 태어나 곤욕을 치르게 됐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제 사건들 얘기하는 거죠. 나이보다 실하게 영롭거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잔뜩 성이 나서 물속으로 텀벙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저게 사실은 그쵸. 남자가 어떻게 여탕을 가. 그런데 8살짜리는 여탕에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개꿀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애들도 있었겠으나 아니 없어요. 전 그런 8살을 사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8살 남자아이들은 정말 싫어하는 일이야. 그래서 씁시다. 어린 시절에 순수. 그러니까 이게 요즘 감성을 읽으면은 좀 이게 좀 많이 불편한 사건이죠. 이런 거는 다. 그런데 이게 요즘 감성이 아니라 옛날 감성으로 보자면 그 시절의 순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그 시절의 낭만. 됐죠? 필기하시고. 요즘 이러다가 이제 아주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옛날에나 있었던, 그러니까 조선시대 한 100년 전, 한 500년 전 이미 관에 못이 박힌 분들의 옛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고전 시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봅시다.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큼 커버린 뒤론. 자, 그러니까 이제 봐봐. 여기서 이제 시간의 흐름이 있었던 거죠. 씁시다. 출제 포인트 5번째고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봐봐. 일종의 이제 비유를 한 거지. 자, 봐봐. 내가 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는 어린 시절이고, 이 원관념을 위쪽에 있는 보조관념으로 표현한 거잖아.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라고 화자의 심리를 읽을 수가 있죠. 바람을 읽을 수가 있죠. 무슨 얘기야? 아빠의 부재죠, 지금. 그럼 아빠는 왜 목욕탕에서 부재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다. 감정의가 그대로 나와 있고, 감정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게 너무 좀 속상하고 아버지랑 같이 못하니까 아유 돈 없어서 그렇겠지라고 오히려 내가 비난했던 철없던 시절에 짧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짝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에서야. 그렇죠. 아버지가 위독한 뒤에서야 아버지의 흉터를 알게 됐고, 그 흉터 때문에 목욕탕에 갈 수가 없었고, 그럼 결국에는 사실 가도 상관없지만 특히 아들과 함께 가지 않은 거는 제 아버지 봐 몸에 뭐가 있어 이상해 라고 누군가 뭐라고 할까 봐.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들에 대한 배려를 나는 나쁘게 생각을 했잖아. 비난했잖아. 그럼 봐라. 이때는 아버지를 비난했지만 실제로는 여기까지 오면 누구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본 마음을 몰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이 되겠네. 됐으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지금 아버지가 핵심 사건이 이거야. 왜 나는 목욕탕에 못 갔냐야. 목욕탕에 못 간 이유가 드디어 나왔었잖아. 그래, 목욕탕에 못 간 이유는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 이것 때문에 못 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게 자국 때문에 못 간 것이고, 내가 또는 아버지가 함께 목욕탕에 갈 수 없었던 이유를 바탕으로, 이유를 깨닫게 된 걸 바탕으로, 아들에 대한 배려, 나에 대한 배려겠구나, 나에 대한 비판이구나라는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선지 구성될 수 있으니까 필기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잠깐 흐름 잡으시고, 영상 끝은 않을게요. 선생님 여기 10초 정도만 더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0초 잡아주시고 여기 10초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뭐라고? 시간의 흐름. 5번 시간의 흐름.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참아 자식에게 보여줄 수 없었던 등이라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죠. 해지면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의 끝. 우리가 9번까지 했냐? 자, 10번. 자,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한다? 연세법이라고 한다. 자, 왜 연세법이냐? 뭐뭐 하면 뭐뭐 하고, 뭐뭐 하면 뭐뭐 하고. 자, 그럼 봐봐. 해지면 달지고, 자, A 하면 B 하죠. 달지면 B 하면 다시 A 하고죠. 그러니까 일단 뭔가 연달아 했으니까 연세법이고요. 자, 그 다음 봐봐. 지금 A 하면 B 한다라는 구조 반복이야. 그래서 반복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아주 지엽적으로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여기를 뭐라고 하실 수도 있다? 대꾸라고 보실 수도 있어. 얘랑 얘가.
그래서 세 번째, 대꾸가 될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꾸가 대응되고 있으니까. 또 대꾸라는 것과 항상 관련시켜 볼 수 있는 게 뭐니? 문장 구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A 하면 B하고 B 하면 A하고 대꾸이자 동일 통사 구조 반복. 그래서 이 반복이라는 키워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가 진다는 거는 봐봐. A, B에서 B에서 다시 A로 왔잖아. 저런 걸 뭐라고 한다고? 순환한다고 해, 순환. 그래서 순환적 인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저렇게 해가 지고 달지고 달지고 해가 진다는 거는 또 뭐야?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필기 포인트들 다시 한번 잡으시면 알겠지만 연세법이다. 두 번째, 구조의 반복이다. 이걸 대꾸 또는 통사 구조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순환적 인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정막하디 정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지교법도 보이셨을 거고요. 지어지지 않는 지게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옆에서 들어와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준 것이다. 왜? 드디어 나는 이제 그 등을 보게 된 거니까요. 그럼 그 등에 뭐가 있었어? 지게자국이 있었고 나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비로소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목욕탕에서 이어진 아버지 등의 흉터 그리고 그 등.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미운 감정도 사랑하는 감정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감정들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 다 풀게 된 거잖아. 그 감정들을 해소하게 되었으니까 소원 하나 들어준 것이다. 17번. 아버지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부정이라 그래. 그러니까 부정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아버지에 대해서 좋았던 나빴던 감정이 있었지만 나빴던 감정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필기하시고 뭐 제가 좀 여러분한테 때때로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년 동안 이제 고3 수능 강의만 하다 보니까 수업이 좀 어려웠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때때로 이런 걸 몰라 싶을 걸 모를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너 외모가 때때로 이제 되게 어른 같을 때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얘네가 재수생인지 고3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서 당연히 알겠거니 하고 넘어간 부분들인데 그걸 그렇지 얘네 작년까지 중3 잼민이었지라는 걸 제가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수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이걸 또 맥락 없이 그냥 봐놓고 저런 수업을 한다고 또 댓글 다시면 할 말이 없어. 이거는 중3 잼민이 또는 고1 학생들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맥락에서 보시고 자세히 설명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맥락에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끝났으니까 자, 이걸 바탕으로 자, 저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주제를 써보시는 거야. 됐어? 자, 주제를 쓸 때 제가 틀을 드렸죠. 어떻게? 주어, 목적어, 필요하면 보어, 필수 부사, 서술어 같은 걸 적어보거나 또는 화자가 누구인지,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 정서를 보이는지 이런 걸 써주시면 돼. 됐어? 그리고 중요한 어떤 소재나 사건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이것도 자세히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필요하다면 써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서술형으로 여러분 써보시고 제가 또 주제를 잡아드릴 테니까 비교해서 고칠 거 고치시고 추가할 거 추가하시고. 자, 두 번째, 선생님 이쪽으로 올게요. 자, 우리 구조적 특징에서 짚어볼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보니까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스토리가 있으니까 스토리가 있는 시를 뭐라고 하는 거야? 서사시가 있었던 거죠. 그럼 서사시는 서사 장르 특징이 있으니까 인물, 사건, 배경적인 특징이 있었고 여기 특히 소재, 어떤 소재? 목욕탕이라는 소재. 근데 목욕탕에 못 간 이유가 뭐였어? 아버지의 등에 있는 흉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소재들이 중요했던 거 추가로 잡아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 여기에서 일부 성격이 뭐가 있냐면 비판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누굴 비판하겠어요? 당연히 자기 자신이죠. 그럼 자기 자신을 비판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야? 성찰하거나 좀 더 정확하게는 반성 쪽에 가깝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성찰하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 내용 잡아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 아버지 등이라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에 관련된 거니까 상징적이다라는 키워드도 잡아보시면 되겠어요. 됐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감정이나 정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감정이나 정서, 그걸 부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정서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부정의 상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필기해 놓으시면은 크게 출제 포인트는 잡았고, 자, 그래서 자, 여기 서술형 한번 지금 써봅시다. 필기하시고. 자, 2분 드리겠습니다. 표면에 들어가는 화자가 있으니까 화자였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서 이제 나이 들어 알게 된 거잖아. 즉 시간의 변화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화자 꼭 잡으셨어야 되겠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도 보셨어야 되겠어. 자, 두 번째는 뭐냐? 서사 장르에 서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서사시였기 때문에 오해했던 사건과 깨달은 사건, 이런 아버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에 반성이라는 키워드나 성찰이라는 키워드 있어도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제는 그럼 뭘까?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는 거잖아. 세 번째로 이 주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세 가지 잘 잡아보시면 충분했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나이 들어 알게 됐으니까 알게 된 계기가 있었잖아. 아버지의 위독한 사건이고, 그 위독한 거는 일종의 반전의 역할을 하죠. 왜? 그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는 그 반전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고, 자기가 죄송스러운 감정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 반전 포인트 잘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 정리하시고